네. 자, 오늘은 먹는 게 중요해서 한번 다시 소화기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부학적인 내용이라 좀 유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서 우리 몸의 어떤 소화, 생리를 조금 아시면 뭐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좋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알 수 있으니까 음식물 이렇게 넣어 모아서 이렇게 배설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한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몸을 보면 이렇게 침샘이 있고 이렇게 식도가 있습니다. 식도와 연결된 부위가 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위가 이렇게 있고 위하고 연결된 부위 이게 12지장입니다. 12지장. 그런데 이쪽 부분이 간 후면 쪽에 이제 쓸개 담낭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12장과 이 소장 부분이 있어요. 소장. 이 12장하고 소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연결되어 있고 대장도 이렇게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 직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장암 걸리신 분들 보면 어떤 종류의 암입니까? 보면 S상결장 이렇게 나옵니다. S상결장이 매우 많이 호발합니다. S상결장. 그래서 대부분 상행결장은 별로 없어요. 횡행결장은 별로 대부분 하행결장에서 S상결장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이 있고 이제 뭐냐면 이자라고 써있죠. 이자 이게 이제 췌장입니다. 췌장. 그래서 소화기계의 사령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췌장.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12장과 같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당하고 연관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췌장이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소화를 관장합니다. 소화. 그래서 췌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화가 안 돼서 좀 취급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췌장이. 그래서 이렇게 여기 침샘이 우리 몸에 두쌍으로 세 곳에 있습니다. 세 곳.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세 곳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하선에서는 페록시다제는 소화 효소가 있고 이게 페록시다제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과정 중에서 어떤 나쁜 음식, 튀김 음식, 색소가 들어갈거나 첨가가 들어갈거나 이런 음식들을 잘 이렇게 입안에서 잘 이렇게 침하고 분식해서 먹으면 이 페록시다제가 이거 나쁜 음식들을 중화시켜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이하선에서 또 한 가지 좋은 물질이 나오는데 파락틴, 노화를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파락틴. 그래서 페록시다제하고 파락틴 이 소화 효소가 이 이하선에서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침샘에서는 우리 몸이 안 좋은 것을 이 정보로서 알고 있어가지고 이 침샘에서 좋은 물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잠깐 안 좋은 부위가 있어. 그래서 종양이 생기기 직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날지 아니면 열이 난다할지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할지 이럴 때 우리 이 입안에서는 이 타액이 우리 몸의 안 좋은 부분을 수리하려고 노력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침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래서 오래 씻고 침을 분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드실수록 이런 침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적게 나와요. 아이들 보세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뭘 빠져? 무슨 빠져? 못 빠져? 턱 빠져가 나와. 침이 쭉 나와.
아유, 나이 먹으면 억울해지죠, 점점. 좀 서럽기도 하고. 근데 어렸을 때 젊은 청소년들은 그렇게 못된 음식을 먹어도, 나쁜 음식을 먹어도 별로 안 아프잖아. 네, 네. 그만큼 생명력이 정말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20대, 30대 그 시절로 막 생각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막 이렇게 한 20살, 막 19살, 막 18살 된 남자애들 보면요. 부러워요. 왜냐면 피부가 흠집이 없어요. 얼마나 탱탱한지. 막 주름도 없고 얼마나 탱탱한지 그냥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데 자, 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맛있게 먹고 그렇죠. 그래서 입안에서의 1차적인 소화는 아밀라제 소화 효소가 나와서 탄수화물을 소화시킵니다. 탄수화물. 그래서 어떤 분은 밥을 제일 늦게 먹는 분도 있어요. 오히려 탄수화물을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치아는 이렇게 음식물의 절단과 분쇄하고 갈고 섞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빨이라고 하면 좀 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빨 하지 마세요. 나 이빨 꼼으로 산다지 말고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치아.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 가갖고 제가 지금 치아가 좀 이분이 좀 아시는 분이에요 하는데 의사 선생님 이빨 아이고 격 떨어지네. 이게 바로 나옵니다. 제가 치과 의사한테 바로 들었어요. 네, 그래서 치아라고 딱 하면은 이분이 좀 배운 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답니다. 혀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혀 없이 한번 음식을 드셔보세요. 타액을 섞는 일을 하는 거죠, 음식. 그리고 우리가 오래 씹으라고 할 때 이 혀로 음식물을 자꾸 입안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은 음식에 의해서 이 오감, 그 다음에 이 혀의 각 맛을 담당하는 부위가 다 있어요.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다 이 혀에서 담당하잖아요. 이렇게 자극이 될 때 침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혀를 가지고 잘 보시고 타액은 99.5%는 물이고 0.5는 용해물. 용해물이라는 건 뭐냐면 녹여버려요. 젊은 아이의 침은 다 녹여버립니다. 어린아이의 침, 젊은 아이 한참 20살 이 아이 이런 청소년들의 침은요 얼마나 건강한 침인가 다 녹여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애들 밥을 5끼 먹고 저녁 야식 먹고 이래도 아주 어때요? 아내는 그러죠? 네. 그래갖고 유사차 안 나오고 후들 뺐었죠. 네. 근데 용해물은 소화여서 알칼리성 무기물 이렇게 있고 아밀라제 탄수화물을 소화시킵니다. 탄수화물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현미,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잡채, 단호박도 있고, 빵, 국수, 이게 다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입에서 소화됩니다. 입에서 이 구강 안에서 소화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소화에서는 타액이 알칼리성 소화 환경을 조성할 때 소화작용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소화 기관 장기마다 이 산성 환경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위에. 나머지는 전부 다 알칼리성 환경이 조성될 때만 비로소 소화를 개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입니다. 그래서 이도 예를 들어서 이 분문부 이 3분의 1로 나눠갖고 이 3분의 1 이쪽이 분문부라고 하고 이 중간 부분을 바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3분의 1 밑에 부분을 유문부라고 해요. 그래서 위암이 딱 걸렸을 때 완전 절제했다. 근데 기수도 2기나 3기밖에 안 되는데 완전 절제했다. 그러면은 이 분문부에서 생겼구나 하고 딱 와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서 위암이 생기면 완전히 절제해서 다 없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하고 12장하고 바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12장과
이 식도의 융합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디나 밑에 부분에 있으면 대부분은 3분의 2 절제술 시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남겨놓는 것이 더 좋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에 위상이 자꾸 역류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진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쪽에 관략근이 있어요. 이 관략근이 자꾸 위상이 역류돼가지고 이 관략근이 느슨해져 버려요. 이 관략근이 느슨해지면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증상으로 자꾸 위상이 자꾸 이 식도로 자꾸 역류돼요. 그래갖고 막 쓰리고 막 그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위에서의 소화는 자 제2자의 주머니인데 약 2리터에서 3리터의 음식물을 여러 시간 동안 수용할 수 있고 상위부, 부문부, 푼두스라고 하고 바디라고 필로루스라고 하는데 먹은 음식은 상위부에서 마치 샌드위치 같은 먹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위벽에 음식물이 접촉되었을 때 자율신경이 민감하게 감지하여서 가스틱 호르몬, 위산을 분비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점막부에서 위근의 수축과 위액분비 등 소화 과정을 관장 통제합니다. 그래서 위의 연동 순서대로 이렇게 반복 재반복해서 위액과 혼합되어 물죽이 됩니다. 그래서 바디와 필로루스에서 펩신의 소화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을 소화해서 잘라주는 역할을 하면서 산성 농도가 pH 2가 되었을 때 드디어 소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pH 산도가 pH 2가 못 될 때는 이 소화액이 잘 안 나와서 못 될 때는 소화가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덜 이루어질까요? 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여기부터. 소화액이 부족해서, 산도가 약해서 음식물이,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 그대로 될 때까지 위에서 있을까요? 아니면 때가 되면 또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이게 불행이에요. 이게 불행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완전 소화가 될 수 있는 음식물이 딱 돼서 이렇게 있어갖고 그 다음 장기 12장으로 넘어가는데 소화가 덜 된 것들이 넘어가게 되면 12장에서도 무슨 일을 할까요? 12장에서는 지방을 소화시킵니다. 위에서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12장에서는 림파제라는 소화효소가 나왔고 지방을 소화시킵니다. 그래서 12장 넘으면 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그대로 소화 안 된 것이 그대로 잡고 있어요. 이따가 췌장에서 한 번 더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소화되면 좋은데 거기서도 안 되면 또 다음 장기로 또 넘어갑니다. 소장. 소장에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또 한 번 소화시켜요. 대단하죠? 우리 이 인체, 이 단계단계 사이클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완벽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신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소장에서도 소화가 안 돼버리면 이제 그때는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음식물이 부패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었다고 생각하시고 단백질 고기, 소고기를 먹었다고 맛있었어, 막 많이 먹었어. 그날 따라서. 그러면은 이 소장에서 덜 소화된 것이 다음에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이 육류가 배 안에서 따뜻한 36.5의 온도에서 자동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장에 아주 치명적인 역할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막 요즘 새로 유행하는 병들, 예전부터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했던 병이 뭐가 있냐면 장 누수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장 누수증후군.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학자들은 그것이 뭐 글루텐 때문에 그런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장 누수증후군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나쁜 안에 있는 독소들이 장을 공격해갖고 장에 구멍을 이게 뻥
부러지면 죽죠. 근데 이 소장에는 무수히 많은 육모가 있어요. 육모가 다 대표 있어요. 그다음 육모에 또 미세 육모가 또 있어. 완전 이중으로 갖다가 그냥 소장 벽을 다 감싸고 있어요. 근데 이 육모, 미세 육모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육모 안에를 싹 들여다 보면요, 수많은 혈관들이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근하십니다. 갖고 이 혈관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소장에 있는 음식물들을 전부 다가 흡수를 해요. 영양을 흡수해요. 탄수화물은 뭘로? 포도당으로,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산과 글리세릴로 전부 다 분해해서 흡수 싹 해갖고 어디를 보냐면 간 문맥을 통해서 간에 저장을 시킵니다. 기가 막힌 아주 사이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육모가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요. 장 누수증으로. 그래서 과식해가지고 오대기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H 산성 농도 2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5분에서 60분. 그동안 점막세포들은 많은 양의 유산을 생산해서 pH 산성 농도가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라고 했어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상부, 분문부, 푼두스라는 이 부분에서 위산이 pH 2가 될 때까지 45분에서 60분 동안 딱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왜? 산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pH의 산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딱 대기하고 있다가 산도가 어느 정도 딱 2가 된다. 그러면 이때부터 소환을 시작합니다. 내려와야죠. 밑에 와디로, 그 다음에 필로루스로 싹 내려와요. 그래서 연동운동에서 소화를 시작해서 소화를 위해서 우리의 체력이 몇 프로가 소모됩니까? 그런 게 밥 먹는 거 피곤해. 안 피곤해. 어떨 때는 땀도 흘려. 땀도 흘리면서 밥을 먹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뭐가 와? 졸리기도 어떨 때는요. 육류는 몇 프로? 그래서 육류를 먹게 되면 우리의 체력이 더 고갈돼요. 그리고 속은 든든할 것 같지만 소화 시간도 길어요. 채식보다 1시간이 걸려요. 탄수화물도 소화된다고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고, 그래서 12장으로 한두 숟가락 정도의 적은 양이 이제 위에서 한두 숟가락씩 나가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위에는 pH에 강한 산으로 음식물이 전부 다 번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산이 12장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12장에 뭐가 생길까요? 12장 새벽에 막 아프면 뭐라고 그러고 12장 괴양, 12장 괴양. 이거 12장 괴양 진짜 고역스러운 겁니다. 지금. 네. 이게 강한 산이 12장의 벽을 자극해갖고 괴양이 생깁니다. 이게 12장. 이게 12장. 그래갖고 12장 괴양이 생기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주간에 이 복통이, 이 괴양이 있는 거하고, 이 괴양의 통증이 있는 거하고, 야간에 통증이 있는 거하고, 의사들이 대부분 밤에 통증이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 약 생각났네. 암포제렌. 기억나시나요? 네. 암포제렌. 뭐예요? 파란병의 하얀 액체, 암포제렌. 기억납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으로 TV 보면 암포제렌. 파란병의 하얀 액체. 천재를 들으면. 이게 12장에, 여기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음식물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왜? 혈액 공급이 위가 근육질이에요, 근육질. 자, 위 주변에 혈액이 딱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소화 과정에 딱 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초, 머리에서 발끝에 있는 모든 혈액이 위쪽으로 전부 다 집중을 합니다. 딱 집중을 해서 오직 소화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입니다. 연동을 시켜줘요.
근데 스트레스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이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겠구나. 벌써 감정이 본인이 합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이 스트레스를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발버둥을 시작합니다. 햇빛을 받든지 햇빛을 받으면서 산을 타든지 이런 몸부림을 취해요. 왜냐면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소화가 안 됐어. 안 돼가지고 위산이 묻은 채로 바로 이제 TV장으로 음식물이 떡떡떡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 넘어간 이 산이 묻어있는 음식물이 췌장에서 중탄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췌장에서 중탄산 나트륨이 췌도를 통해서 이 십이장으로 촥 해서 이 산이 가득 묻어있는 음식물을 묻혀줘서 중화시켜줘야 돼요. 근데 십이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중탄산 나트륨이 잘 안 나와요.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십이장 궤양을 많이 갑니다. 왜? 중탄산 나트륨이 중화를 안 시켜줘서. 그래갖고 십이장 벽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런데 이게 12장인데 12장에서는 췌도하고 담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1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췌도에서는 아까 같이 중탄산 나트륨이 나와서 이거 산을 중화시키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나와서 다시 한번 그것이 소화를 시키고 담낭에서는 이 콜레스테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담낭을 자극시켜서 담즙을 짜주는 역할을 해서 담즙이 쪼르르 이렇게 담도를 통해서 12장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파제라는 소화효소가 나와서 지방을 소화시켜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소화 과정이 일어나는데 길이는 25에서 10자로 되어 있고 담낭과 췌장, 담도와 췌도가 연결돼가지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소화시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별히 호르몬, 이 가스트릭 이니비터리, 그다음에 펩신, 세그레틴, 칼시토닌, 콜레스테롤 이런 호르몬들이 싹 나와갖고 위산 분비 억제하는 호르몬과 중탄산염을 분비하는 호르몬, 그러니까 세그레틴이,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음식물의 자극을 이렇게 해서 담낭을 수축시키는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이 세 가지 호르몬이 여기서 12장에서 나와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12장과 위가 연결된 부위가 뭐가 잘 걸린다? 궤양이 잘 걸립니다. 그래서 12장 궤양이 잘 걸립니다. 이렇게 소화자가 따라서 이렇게 하고 2시간, 6시간 동안 12장을 걸립니다. 이렇게 담즙이란 간에서 묵은 적혈과 분해돼서 소생되는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 아덱이 유화되어서 수용성이 변한다. 비타민 A. 자, 지용성이 뭐냐면 기름에 녹는다는 기름. 수용성은 물에 녹는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수용성이다. 그런 것은 비타민 C 수용성이 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뭘로 분해돼서 나온다? 물로 소변에서 분해돼서 나온다. 지용성은 비타민 A.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많이 들어봤죠?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이 뭐가 있어요? 견과류 중에서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아몬드. 비타민 A는 많이 들어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당근. 시금치. 그 다음에 먹는? 당근. 예. 그래서 비타민 A.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D는 야채나 과일, 뭐 중에서 비타민 D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표고버섯. 표고버섯도 그냥 표고버섯이 아니라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 말렸다고 해서 다 말린 표고버섯이 아니라 우리 저 고추, 대양초 고추도 있고 무슨 고추도 있죠? 기계고추도 있어. 요즘은 표고버섯을 전부 다 기계로 담았는데 기계로. 그래서 여러분 표고버섯 먹을 때 꼭 장흥에서 직접 사갖고 왔고 우리 집 옥상에다 넣어서 멀리서 봤을 거야. 있어서 맛있어. 우리 병원에서 표고버섯 탕수 나올 때 맛있어 맛없어요? 맛있어요. 표고버섯 싸죠? 네. 싸니까 많이 드십시오. 비타민 K, 칼륨.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칼륨. 감자.
감자, 오케이. 바나나, 네, 이런 것들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후에 췌장에서 중탄산 바이카보네이트과 판크레아틱 아밀라제, 판크레아틱 트립신, 판크레아틱 리파제 이것이 들어와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시 합니다. 췌장에서 분비된 소화효소들은 이와는 전반적으로 이제 알칼리성 환경에서만 작용된다. 소장에서의 소화, 그 다음에 이제 12장 넘겨서 소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6, 7m 정도, 제일 길죠? 6에서 7m 정도 길이가 되고 장액이 분비하는 점막 장치를 가지고 있고 알칼리성. 자, 육모 있죠? 더 미세한 육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은 테니스장 두 개를 합한 넓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넓어요. 우리의 먹은 음식물의 90%가 소장에 흡수되고 10%는 위장과 대장에 흡수돼요. 소장은 그냥 이코르 영양물질을, 영양소를 다 흡수한다는 게 생각합니다. 소장.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고. 그래서 변의 형태를 만들어줘요. 대장에서. 용문들 내부에 펼쳐져 있는 모세혈과 림프선으로 소화물질이 흡수된다. 매일 소장에 주입되는 액체 총량은 약 9리터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액체가 나오네요. 그래서 소장에서 소화하게 하는 약 5시간이 걸립니다. 대장은 T자형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1.5m 정도의 대장은 U자를 거꾸로 굽모형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상해결장, 횡해결장, 하해결장, S상결장, 직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장별은 소장을 갖지 않고 파이프처럼 평평한 점막으로 되어 있고 소장이 미처 흡수하지 못한 물과 염분, 알코올 및 마지막으로 흡수하고 비타민 B군과 비타민 K가 생성된다. 대장에서 이 비타민이 생성됩니다. 대장에서. 그래서 대장이 건강한 사람은 무엇과 직결되게 사냐면 장수할 수 있어요. 장수. 대장이 좋으시고요. 그래서 대장의 건강을 잘 해서 변비로 시달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변비로 웃는 사람도 있네. 변비에 시달리거나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K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대장암 걸리셨던 분들은 대장이 많이 없던 분들은 특별히 이런 비타민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대장이 절제수 하신 분들 미생물의 번식처는 세균은 400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대장에서 3시간에서 10시간 넘게 되면 탄수화물이 부식될 때 가스가 방출되고 완전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의 부식은 고약한 인돌, 스카톨 이런 냄새나는 그런 가스가 발생되죠. 전사적인 소화를 마치 대변은 황록색을 띠는 데 대장 박테리아들이 황록색의 담즙 세포를 분해했을 때 나오는 색깔이고 어두운 색을 띠고 냄새나는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증거이고 물기가 너무 많고 거품이 있는 것은 소장에서 흡수장이 문제가 있고 좋은 변은 바나나 정도의 붉은 붓기로 하되 하나로 연속되고 황갈색이며 냄새가 없다. 우리 한나가 그러더라고. 우리 한나는 그냥 한번 화장실에 가서 앉았다가 이렇게 실수로 안 누르고 갔어. 그럼 봤더니요, 방망이 하나가 확 있다고. 노란 방망이 하나가. 이놈 그냥 장은 더럽게 넣네. 그냥 웃음도 선사해. 어쩔 때는 그냥 아빠 엄마 즐거우라고 어쩔 때는 막 농담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니까. 지가 어때 깜빵을 2년 갔다 왔다고 했었고 여기 아빠가 그냥 부부싸움 할 때 남반을 주먹을 두들 팬다고 쌌고 지가 또 어때 환우한테 또 자궁암도 걸렸다고 나섰다고 했었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엄마 아빠한테 웃음을 준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새겨서 들으세요. 그냥 그런 놈이가 아다고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제가 그러더라고. 주변 분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깜빵도 2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자궁암에 걸려갖고 완치했고 그리고 그냥 엄마 아빠가 맨날 부부싸움 하는데 아빠가 맨날 엄마를 두드려 팬다고 싸고 그렇게 웃음을 주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우리 한나 기특하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소화시키는 전체 과정 아주 쉽게 풀어놨어요. 소장에 담겨 있죠? 자, 침샘에서 탄수화물을 소화시킵니다. 입에서, 그 다음에 위에서는 이렇게 단백질만 소화시킵니다. 여기 쓸개 있죠? 쓸개에서는 지방, 리파제 소화에서 지방을 소화시키고
이장, 이게 췌장입니다. 췌장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시 한번 소화시키고, 소장에서는 다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또 한번 시키고, 이렇게 소화가 전체 다 이루어지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을 만들어주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만들어주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만들어서 간, 문맥, 소장의 이런 육모를 통해서 간, 문맥을 통해 갖고 간에 다 영양소가 저장돼서 우리 몸에 다 뿌려줍니다. 네. 여러분, 사과 한 개를 먹었을 때는 식물요소 아밀라제가 있어갖고 하나도 우리 위와 입과 십이장에 있는 모든 소화효소를 하나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생식이 그렇습니다. 생식. 그래서 이 소화효소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사과를 먹었을 때. 거꾸로 불고기를 먹었을 때 뭐가 없어요? 자체의 소화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아밀라제, 위에서 나오는 펩신, 십이장에서 나오는 림파제, 이게 전부 다 총 동원돼서 이 불고기 하나를 소화시켜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소화관의 사령부가 췌장입니다. 인슐린, 소화액, 중탄산염 이렇게 다 분비되고, 네, 이것은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건강 지향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소화는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소화를 유지시켜서 식사 시간과 음식의 종류의 규칙을 세울 것을 제안해서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음식의 규칙을 세워갑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는 건강 회복과 소화 흡수 배설 작용에 있어 아주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소화효소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시루스, 락토바시루스, 아시도필루스, 비피더스, 벌가리커스, 이 세 가지 소화효소가 이 우리 장에서 정상적으로 잘 균형을 이뤘을 때 완벽한 소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칠까요?